하기에 앞서서 소추인 쪽에서 지금 피청구인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말을 약간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 증인께 질문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것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사이에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논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점검해서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제 반대 신문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주시면 상황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법관으로서 오래 재직하셨으니까 뭐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지 이것도 다 잘 아시는 분이고, 그 법원에서 하는 판례 중에서 의료소송이나 공예소송 같은 경우에 입증 책임이 좀 바뀌어져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그게 왜 그렇게 입증 책임을 바꿉니까? 증거의 편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증인 말씀에 의하면 126건이 다 이제 선관위에서 승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재검표가 이루어진 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릅니까? 제가 듣기로 한 5건만 재검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문을 보면 결론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과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지 안 했는지 원고가 7건이라고 합니다. 예. 7건만 재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범인을 특정하고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다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 상당수는 법관 출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판사, 그리고 선거의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건 심판장과 플레이어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선거 무효가 되면은 대법관과 부장판사들도 법적인 책임이 질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소송에서는 증거의 편제, 증거의 관리가 일방에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선거 소송에 있어서는 마치 원고한테 검사한테 입증 책임을 구하듯이 그렇게 판결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지금 일반 국민 사이에 널리 퍼져가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다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더 확실한 절차를 통해서 선관위가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셨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증인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증인 그 주신문 12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으면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저희가 한번 열람을 해보니까 그 비밀 자료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보안 용역 회사의 직원과 선관위 직원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용역 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아이디와 암호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안 관리가 아주 엉망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물론 증인께서 사무총장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뭐 힐책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걸 보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 자체, 지금 국정원 자체가 저희 헌법기관에 대해서 보안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헌법적인 문제다. 그거는 스스로가 헌법기관으로서 이 정보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지,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세워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러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물론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아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잠깐만요. 국가정보원의 그 장은 간단하게 해서 지금 보안감사 대상 말고, 개인정보가 담긴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냐면 그 정치적인 중립성하고 이게 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 들여다보면서 거기가 가진 소위 정보를 취득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어떤 이 보안 점검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곧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헌법기관에서 거부한다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하고 그다음 그러면 똑같이 법원이나 국회도 지금 국정원의 보안감사를 받으셔야죠. 다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은 이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말고 그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뒤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2024년 총선 그 과정에서 중국인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죠. 한 명이 중국 국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 22대 국선에서는 아예 관리 지침에서 아예 그 위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증인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중국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는 개표 사무원으로 올 수 없다고 만들어놨지만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도 개표 사무원으로 올 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한 명이라고 은평구에서 한 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국을 다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은평구에 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전국 통계는 지금 통계에서 관리한 게 있습니까? 전국 통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투개표 종사원의 국적에 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투표지 분류기, 투표 용지 관리, 컴퓨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개표 종사원? 예. 투표 종사원이요? 개표 종사원. 개표 종사원이 투표지 분류기 만질 수 있고 그걸 취급하거나 투표 용지 관리하거나 그런 거 할 수. 만질 수는 있는데 기계 조작은 그 책임 관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좋습니다.